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리플 XRP 투자자분들 반갑습니다. 자, 크립토 시장이 주말까지 지속적 관망세, 횡보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다음 주 이제 CPI와 관세에 대한 판결, 일부 좀 눈치 보는 장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고, 베네수엘라와 그린란드 이후에 또 이란까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더 불거지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는 큰 충격 없이 소폭 조정받은 후에 여기 하방을 좀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현재 XRP의 뚜렷한 악재라기보다는 시장이 악재와 호재가 공존하는 모습에서 일단 거시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불거지면서 일부 눈치 보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 하방을 좀 지켜내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또 거래량이 소폭 줄었기 때문에 다음 주 경제지표 발표들 그리고 이벤트들이 중요한 변곡점,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 다만 저 1차적인 시점은 요 라인 안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 기회를 잡아가 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물량을 추가적으로 잡아가야 될지,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대응 전략, 움직임, 타점까지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영상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2026년 들어서 단기간 급등 이후에 기존의 저항선인 3,400원 부근을 여기 장기 평선도 내려오고 있었죠. 돌파를 못하고서 결국 소폭 눌리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3,000원에서 3,100원 사이의 위치에서 방향성을 아직 뚜렷하게 잡지 못하고 위아래로 계속 흔들면서 지금 변동성을 보인 후에 거래량 확실하게 줄어들면서 횡보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단기평선 위로 안착 여부, 그리고 3,100원 위로의 안착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자, 비트코인의 흐름을 보면 비트코인은 단기평선 지지하면서 소폭 위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비트코인도 확실하게 거래량들이 줄어드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음 주 이슈들과 함께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경제지표 발표인 CPI가 다음 주 화요일 13일 예정되어 있죠. 지난주 발표된 고용에 대한 부분은 고용 둔화는 지속되는 모습이지만 약간 혼조세의 모습, 왜냐하면 실업률은 떨어지고 있는데 예상치보다 0.1% 감소했죠. 근데 신규 고용도 감소하는 모습, 자, 저고용, 저해고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금 보이고 있는데, 과연 연준에서는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1월 금리 동결 신호, 제가 보기에는 이거보다는 금리 동결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CPI,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혀간다면 고용 둔화에 대한 부분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 또는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을 보일 수 있고, 또 통화정책이 시장의 안정성을 먼저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타이밍인데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또 불거지는 모습이죠. 자, 베네수엘라, 그린란드 이슈 이후에 이제 이란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에 개입할 수 있다라고, 자, 자유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미국은 도울 준비를 완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특히 미국은 이란 공격 방안 예비 논의를 하면서 대규모 공습 가능성이 커지면서 또 지정학적 무력 분쟁에 대한 전반적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씩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게 단기간에 빨리 끝난다면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단기간에 바로 끝나면서 시장이 호재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죠. 다만 이게 길어질 경우 시장은 다시 또 전쟁 리스크, 무력 충돌 리스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1월 29일 FOMC 금리 결정을 앞두고서 연준의 앞으로의 통화정책 방향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죠. 다음 주 또 집중해야 될 부분이 1월 13일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가 발표 예정입니다. 아직은 연준이 얘기하고 있는 2%까지는 아직 내려오지 않고 2.7% 지난달에 나왔죠. 아직은 연준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높지만 예상치보다는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물가가 잡혀가고 있다는 수치, 낮아지기 시작한다면 고용 둔화와 함께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15일 클래리티법, 암호화폐 시장 규모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죠.
클래리티 법안이 상원 본회의로 넘어가기 전에 거쳐야 하는 필수 관문인 마크업 표결이고요. 이 법안은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규제를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이게 XRP에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기존에는 SEC에서 주관을 하면서 증권법에 관한 부분들을 강하게 적용을 했죠. 근데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라 디지털 토큰이라는 규정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이제 1933년 증권법상 등록을 의무화하는 면제를 내용하는 골자이기 때문에 투기성보다는 디지털 토큰으로서의 인정을 받으면 바로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감독 권한을 옮기기 때문에 SEC보다 훨씬 더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더욱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마크업 표결만 넘어가게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은 다시 한번 변화해야 되는 기대감 커질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시장의 변동성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습인데요. MBS 매입을 지시를 했습니다. MBS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정부에서 매입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요. 일단 자체적인 미국 정부에서의 양적 완화의 모습이죠. 약 2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290조 규모인데 주택 구매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주택금융공기업 보고 매입을 지시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점이 모기지 금리가 떨어지면서 스프레드 완화와 함께 시장의 안정과 물가 안정까지도 나올 수 있는 모습이죠. 결국 트럼프가 연준에서 하도 인플레 얘기를 하니까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강제적 조치들을 취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연준의 독립성 훼손에서는 좀 우려는 있지만 이게 진행이 되게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은 다시 한번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질 수 있는 거죠. 또한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2025년에 기록적인 성과를 보였고 기관 전용 다중자산 브로커지인 리플 프라임을 통해서 기관급 거래 및 청산 인프라를 확보하면서 제도권 금융과의 접점을 대표 넓혔고 또 ETF 출시까지도 진행이 됐죠. 그리고 기업 자산관리 솔루션인 G 트레저리 인수를 통해서 전 세계 대기업들이 리플의 네트워크와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 실시간 결제와 자본용을 처리할 수 있는 기업용 금융 생태를 구축을 했죠. 자, 이게 사용되면서 가장 중요한 건 XRP가 가스, 수수료, 그리고 결제, 송금 부분에서 더욱더 커질 수 있는 타이밍이 잡히게 되고 브래드 갈릭하우스가 얘기하는 거는 XRP는 리플의 비전의 심장이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하면서 XRP의 핵심적인 역할을 다시 한번 언급해주는 모습이죠. 자, 리플이 토탈 블록체인 산업의 확장에서 이 XRP가 중요한 교두보 그리고 통화의 수단으로서 앞으로도 더욱더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저점, 바닥을 확실하게 다지고서 어떻게 됐다? 충분히 저점에서의 물량들 들어오면서 매집은 충분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고 나서 반등 흐름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중요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미리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2026년 들면서 단기적 반등이 나왔지만 수급들이 이 앞전만큼 그리고 또 이 상승 랠리를 달렸을 때만큼 큰 거래량은 이만큼이 나와줘야 되는데 얼마예요? 요만큼 정도밖에 수급이 안 들어왔죠. 결국 매수세 부분들이 약해지다 보니까 강하게 저항선 기존에 있던 매물대 부분들을 뚫지 못하고 결국 조정을 보였지만은 흐름은 상승에 대한 흐름은 유효한 모습입니다. 한 번에 뚫고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런 차트는 없죠. 특히 시총 큰 애들은 없습니다. 상승 이후에 소폭 자리를 잡고 눌렸지만은 하단 부분은 지켜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를 잘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직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다음 주까지 경제 지표들, 발표들, 그리고 또 이벤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소간의 등락은 보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요 3,000원에서 3,100원 사이 부분이 중요한 지지대가 될 것이 확인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여기 라인을 지지하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서 추세 전환할 확률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라인을 잘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단기 눌림, 좋은 찬스, 기회 잡자라고 계속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 저와 함께 계속 타점들 잡으신 분들 이렇게 저점 타이밍들
계속 잡아드리면서 또 단기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구간들 계속 체크해서 안내 드리고 있는데요. 분명 저점에서 12월 말쯤에도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안전한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 그래서 급하지 않게 천천히 눌릴 때마다 잡아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큰 상승 흐름 약 30% 넘는 상승이 나온 이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또 수급들이 약하게 이어질 경우 살짝 또 다소간의 등락을 보이면서 눌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눌리면 그 단기간 눌리게 되면 눌림 찬스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미리 내려오기 전에 얼마야? 3,260원 있을 때 미리 말씀드렸죠. 뭐다? 이 하단 내려오게 되면은 3,000원 부근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 여기 하단 라인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저점 매수의 기회 잡아야 된다라고 내려오기 전에 미리 이렇게 언급을 드렸었죠. 저점 매수의 기회를 잡아보자. 자, 이제 현재 자리가 또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경제지표들 인플레에 대한 둔화 부분이 보인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반등의 흐름 다시 나올 수 있고, 일단 이 앞전 4,400원 부분이 저항 라인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수급들 들어온 라인인데, 자, 앞전에서 이렇게 물량들 올라가면서 이 위에 앞전에 있던 물량들 크게 거래량 들어온 물량들을 소화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상승 자리 잡고서 추세 전환이 시작된다면 또 빠르게 3,400원 돌파를 할 거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요 위로 안착하게 되면 당연히 이 위에 매물들도 소화하면서 이 3,600원, 800원, 4,000원 부근을 돌파 시도할 거라고 보이고 있는데, 또 여기서는 또 여러분들 한 방에 돌파하면 좋겠지만은 또 여기서 안착하고 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올라서서 다지고 다시 천천히 추세선 돌파하면서 상승의 흐름 잡을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경제지표 흐름이 약해진다면 또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면 단기간 또 살짝 눌렸다 갈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다만 우리가 잘 체크해야 되는 거는 요 라인을 지켜주는지에 대한 여부. 밑꼬리 달고서 살짝 내려오면서 혹시 이렇게 다시 또 거래량들이 크게 올라온다면 이게 유동성을 위한 변화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영상에서 이렇게 좋은 공략 타점 포인트들 계속 잡아드리고 있는데, 자, 단기간 이렇게 변동성 급하게 내리는 경우, 그리고 급하게 이렇게 반등, 급등 나오는 경우, 바로바로 영상에서는 이런 대응들 이미 늦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매번 영상 바로바로 확인하고 찾아보시고 대응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보다 빠르게 실시간으로 문자와 텔레그램에서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XRP에 대한 정보, 대응, 전략 등 언제 사서 어디서 수익 내고 어디서 비중 추가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빠르게 실시간으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급하게 들어가다가 따라가다가 지금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기존에 요 저점 타점들 추가하면서 타이밍들 못 잡으셨던 분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신청하시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 더보기란 그리고 하단 고정 댓글 보시면 트레이더 K 실시간 대응 전략 및 무료 단기 코인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링크 클릭하신 후에 원하는 항목들 체크 후에 제출 버튼 누르시면 완료가 되는데요. 이 링크 클릭하게 되시면 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코린이 구조대 트레이더 K 함께 성공 투자하는 신청 페이지고요. 여기 보시면 트레이더 K 코인 투자 전략 공유 부분이 있습니다. 실시간 대응 및 전략 그리고 타점 알람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체크해 주시면 되고, 단기 급등 무료 코인 추천 받기를 또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중요한 나의 보유 종목 대응 전략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중복도 가능하니까 뭐 3개를 다 원하신다 하시면 3개 다 체크해 주시면 되고, 여기 하단에 혜택 받으실 전화번호를 꼭 남겨주셔야지 연락드릴 수 있으니까요. 010부터 해서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페이지 작성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여기 보이는 번호 010-5631-2356번으로 코인이라고 이렇게 문자 발송해 주시면 확인해서 전략, 정보, 대응 방법 등을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문자로 발송해 주셔도 됩니다.
자, 이 혜택들 100% 무료로 진행되니까 부담 없이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같이 함께 대응하시면서 수익의 기회 잡으실 분들 신청해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없이 보내주세요. 자, 본격적 반등 대비하고 싶다, 비중 채워서 수익 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신청 링크 클릭해 주셔서 작성해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부담 없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진짜 수익이 나나 안 나나 오셔서 정보 전략들 받아보시고 확인하신 후에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도움 되시라고 혜택 한 가지 더 준비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코인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의 무료 단기 코인 추천 문자를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일단 이분 같은 경우 1월 7일 날 이렇게 코인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그 다음 날인 1월 8일 날 단기 코인 추천입니다 라고 하면서 시빅을 추천드렸죠. 매수가로 71원 부근 분할 매수하라고 말씀드렸고, 목표가로 10% 이상 또는 78원 부근 분할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날 시빅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은, 지금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시빅이 840원을 돌파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공략드린 시점이 이때였고, 매수가로 71원 부근 분할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충분히 눌림을 주고 갔기 때문에 매수 대기 걸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 100% 다 매수 체결이 되셨겠죠. 자, 그러고 나서 상승 급등의 흐름 나왔기 때문에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또 저를 믿고 실제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 71원 대비해서 약 18% 이상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누구나 다 10% 이상의 수익은 나셨을 겁니다.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은, 제가 여기 이렇게 목표가로 10% 이상 또는 78원 부근 분할 매도하라고 말씀드린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분처럼 단기 대응이 가능한 코인을 100%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5631-2356번으로 이렇게 코인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따라 하시기에는 특별히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또 이렇게 수익이 나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시잖아요. 그럼 그 기분 좋아진 상태로 제 영상에 다시 한번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 채널 성장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제가 유튜버로서 성공하는 데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문자 받으시고 또 실제로 수익 내신 다음에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내드리는 코인 같은 경우 어디까지나 단기적으로 보는 코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서 비중을 크게 실는다든가 아니면 목표가 돌파했는데 더 갈 것 같아서 홀딩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날그날 용돈벌이 아니면 일당벌이 정도 한다, 아니면 매매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큰 문제 없이 수익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모두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더 K였습니다.